당신은 오늘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자식들의 눈치만 보면서 깊은 밤 잠도 못 이루고 계시오. 나도 한때는 노후가 되면 여유롭게 친구들과 매일 사우나도 가고, 봄에는 꽃 구경에 가을에는 단풍 구경 실컷 가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나더러 치매 걸린 퇴물이라고. 나이 찼으면 자식들한테 그만 패기치고 요양원이나 가라고 하더구려. 그래서 한때는 내가 그리 금지옥염 너를 키웠는데 너희가 어찌 나한테 이러냐고 요양원에 가느니 차라리 죽고 만다며 버티기도 해봤다오.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소. 그렇게 등 떠밀리듯 자의반 타의반으로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오.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면, 아직 요양원에 가지 않고 불편하나마 내 몸 가눌 수 있는 당신이라면 오늘 당장 이것들부터 할 것이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 뉴스에서 보도된 사연입니다. 시골의 어느 저수지에서 80대 노부부의 승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차 안에서 숨진 상태였으며 노부부의 집에서는 이러한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구나.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너네 엄마 간병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더구나. 그리고 내가 죽거나 나도 치매에 걸리는 것도 무서웠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해도 치매 걸린 너네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희 엄마도 내가 운전할 때 같이 데려간다. 할아버지는 4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며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만약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자식들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버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동이 힘든 노부모의 돌봄은 부모와 자식의 최대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노부모 입장에서는 자가케어와 요양원을 놓고 자식들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넣은 노부모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 노후의 건강을 챙기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건 재산이건 모두 다 주고 나면 노후에 어떤 대책도 없을 것을 알아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치매 걸린 86세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할머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중증 치매에 시달리시면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생생하게 남아있어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와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그 물건은 돌돌 말린 돈뭉치였습니다. 그 여성의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빨간색 승용차의 손잡이에 자꾸 돈과 음식을 걸어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지난달부터 5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래서 경찰 지구대는 본서에 연락하여 공조수사를 펼쳤고 사건의 자초지종은 마을 주변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CCTV 영상 속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주차된 빨간색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들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동차 창문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손에 든 비닐봉투를 조심조심 자동차 손잡이에 걸어두고는 뒤돌아서 가십니다. 걸음도 멀쩡해 보이는 저 할머니는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경찰은 할머니가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면서 할머니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6살,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왜 그 빨간 승용차에 매일 비닐봉지를 걸어두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할머니를 찾아가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찾아가니 마침 할머니는 길가에 개나리꽃을 구경하며 마을 나들이 중입니다. 어디 논밭에서 일을 하셨는지 신발과 옷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아이고, 개나리 꽃이 언제 이렇게 폈어 그래? 경찰 아가씨, 이것 좀 봐요. 개나리 꽃이 너무 이쁘죠? 할머니는 경찰을 봐도 놀라지도 않고 해맑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황한 경찰은 어색하게 할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이쁘네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내 나이가 깜빡깜빡하고 다 그렇지 뭐. 어떤 때는 손에 쥐고도 찾으러 다닐 때도 있어요. 경찰은 좀 더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다니시면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요? 혼자 다니시다가 집에 가는 길도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복잡미묘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집 가는 길을 어떻게 몰라. 근데 집에 간들 뭘 어쩌겠어. 자식들은 이미 분가한 지 오래됐거든. 경찰은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절차상 할머니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까지 동행해 봅니다. 할머니의 집은 어느 시골에나 있을 법한 오래된 낡은 양옥입니다. 집 주변에 수전과 텃밭이 있고 빨랫줄엔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집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옥상 계단에 방수 페인트도 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손을 본 지 오래된 티가 많이 납니다.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시골 독거노인의 집입니다. 할머니는 얼마 만에 손님인지 모르겠다 하시며 경찰을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손사래로 파리를 쫓으며 현관문도 여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밭일을 하시던 흙투성이 복장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농사일로 바쁜 시골집이야 그런 일이 흔하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할머니 옷은 너무 흙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털고 들어갈 법도 한데 할머니는 그냥 들어가십니다. 경찰은 엉거주춤 거실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 여기저기에 떨어진 흙이 보입니다. 할머니, 그렇게 집에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또 그냥 들어와 버렸네. 안 그래도 아들 내외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거든. 특히 며느리가 온 집안이 흙투성이라고 매일매일 잔소리를 했어. 할머니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할머니의 나이가 80줄에 들어서자 어느 날 치매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셨습니다. 치매가 드시기 전에는 농막에서 옷을 미리 갈아입고 오셨지만 언젠가부터는 그것을 깜빡하시고 일하느라 더러워진 복장 그대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깔끔 떠는 며느리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며 매일 남편과 싸웠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의 중간에서 너무나 곤혹스러워하였습니다. 아들이 효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치맥기만 아니면 아들의 다정한 와이프이자 힘든 농사일도 잘하는 참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죄인처럼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한밤중에 안방에 앉아서 자신 때문에 싸우는 아들 부부의 고성을 조용히 듣고만 계셨지요. 그저 어머니가 바라는 건 아들 내외의 행복뿐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스스로가 걸림돌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한 달이 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2주 전에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한숨소리에 매일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던 할머니는 아침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가신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편과 함께 갖은 고생 다 겪으며 빚도 다 갚고 자식 셋 장성시켜 시집 장가 보내느라 이렇게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 때문에 별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할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봅니다. 아들 아침밥이 아니었다면 하루 종일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집으로 내려오자 아들이 가방을 들고 외출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냐고 묻자 아들은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빨간색 승용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아들의 빨간색 승용차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빨간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셨고, 할머니는 그 차가 아들 건 줄 알고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담은 비닐봉투를 자동차 손잡이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말하길,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빨간색 승용차의 운전석을 향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야, 거기 있으면 덥다. 얼른 내려와라.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일을 옷 터는 일은 잊어버릴지언정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할머니에게 더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집 주변을 대충이나마 치워드리고는 지구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일찍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따라 엄마가 참 보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일찍이 병석에 누워서도 몸이 아픈 자신보다는 저를 두고 일찍 떠나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의 자식들 걱정밖에 없으셨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적 학교 국어책에 있던 할미꽃이라는 동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어느 할머니가 한겨울날 큰딸과 둘째 딸의 집에서 쫓겨나 셋째 딸의 집으로 가다가 셋째 딸의 집이 보이는 고갯길에서 지쳐서 죽고 말았고 그곳에 할미꽃이 피었다는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당시엔 왜 딸이 엄마를 쫓아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저도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나이를 들고 보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언론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참으로 가슴 짠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이런저런 약을 먹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병원 출입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 자녀들이 더 자주 돌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또한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니 잘 보살펴 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노인은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경제력이 취약해지다 보니 자식에게 자주 기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어린 시절에 강인했던 부모님을 생각하기에 여기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부모는 몸이 아프고 자식을 위해 재산을 다 써버린 터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괴롭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하늘 갔던 부모가 어느 날은 걸음도 못 걷고 혼자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요양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부모에게 요양원의 환경은 매우 낯설기만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의 병실에 섰을 때 공간도 없이 관짝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침대와 서랍장 대여섯 개가 익숙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아도 입소한 노인의 상당수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나갈 수 없다 하여 요양원을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얼마나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을까요?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노인분들이 요양원에서 사는 기간은 평균 2년 8개월이었습니다. 5년 이상 사는 분들은 전체 16%밖에 되지 않았죠. 현실이 이러하니 요양원은 과히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요양원 장기 이용자의 60에서 70%가 의사 표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장기 요양 서비스 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부모에게 요양원을 권하기 앞서 여러 정보를 주고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어떤 걸 받을지, 어디서 돌봄을 받을지,
누구한테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도 자녀들은 이런 걸 묻지도 않고 대뜸 요양원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요양원에 보낸 부모의 건강이 호전되는 경우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자식들의 무려 74.6%가 모실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은 고작 6%에 불과했죠. 또한 요양원의 현실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요양원 시설의 재정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 등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긴 뒤 매년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기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대기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A나 B등급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양원이 단순한 수발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양원과 정부는 가족들의 부담을 더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분리, 수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처한 우리 노인들은, 그리고 노년을 대비하는 중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 미국의 철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삶이란 하나를 더 가져서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지고 싶은 욕망을 줄이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행복할 수 있으며, 대체로 우리의 행복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오늘과 나의 현실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독일의 시인인 칼부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들 따라 나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왔네. 그리고 벨기에의 동화작가 메테를링크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했죠. 미치르와 치르치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지만 헛고생만 했고 결국 파랑새는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이 온다고 하여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온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여 행복해지기는 어렵지요. 그러하니 노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해도 때때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속이 상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처들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서 무의식으로 꽁꽁 숨겨두기도 하고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왜곡시켜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야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합니다 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거나 심지어 심한 거부감까지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을 찾아보시고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뮤지컬과 시도 때도 없이 춤을 추는 인도 영화를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냥 말을 하면 되지 굳이 노래를 부르면서 의사전달을 하는지, 왜 진지한 상황에서 갑자기 유치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어떤 때에는 심지어 불쾌함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공자인 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죠. 그냥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만 부르면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생전에 몸치
박치였던 엄마는 춤과 노래 부르는 걸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던 과거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인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친구들은 맘 편하게 세상을 즐기며 누린다는 생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뮤지컬과 인도 영화는 무죄였고 제 과거가 유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 하나가 없어졌고 세상이 한층 밝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극적으로 뮤지컬과 인도 영화를 좋아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감정까지 상해가며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는 언젠가 아버지에게 왜 병약한 엄마와 결혼을 하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한데 너희 엄마는 나를 더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 어디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이유를 너희 엄마가 반박할 수 없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나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성격 급하고 속 좁고 매사 우유부단하며 소극적이어서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순진하게 아무나 쉽게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구나.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그것을 남에게 스스로 밝히는 용기와 솔직함.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기당할까봐 걱정해주는 따뜻함과 다정함이 나의 장점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참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더라. 그래서 당시엔 진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런 대책 없는 긍정적인 사고가 크게 힘이 되더라. 나는 항상 회의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내 인생의 한계를 그어놓고 사는데 너의 엄마는 항상 긍정적이고 때로는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몽상가 같은 말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항상 너희 엄마 말이 사실이었고 현실이 되었을 때가 훨씬 많더라.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크게 실패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 마련인데 너희 엄마는 그때도 웃고 있더라. 그리고 빨래가 쌓여 있으면 이걸 언제 치우나 절망하지 말고 당장 손에 잡히는 하나부터 해결하면 어느새 빨랫더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이라고도 했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더라. 물론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실패를 안 하고 좌절감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닌데 좌절감보다 긍정의 마음이 더 크면 실패에서 빠져나오는데 힘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실패나 성공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어. 성공을 하면 성공해서 기쁘고 실패를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서 기쁘다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긍정적인 성격이 너무 부러웠는데 내가 원체 이렇게 생겨먹어서 나는 너희 엄마처럼 긍정적으로 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곁에서 닮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거짓말처럼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하루 종일 부정적인 나의 반대말을 하는 사람 옆에서 살아보니까 그토록 지독한 나도 바뀌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조금씩 긍정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나는 내 부정적인 친구들한테 매일 이렇게 얘기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보니까 진짜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은 못하겠다.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 아마도 분명 지금도 너희들은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봐라. 네가 보는 하늘이 분명히 파랗다고 해도 노랗다고 한번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나처럼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 붙어 있어봐라. 밥을 사주든 뭘 해주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 생각하고 같이 잘 지내봐라. 그럼 분명히 너희들 인생이 바뀔 거다.
세 번째, 노화를 받아들이세요. 나이 먹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30대라는 나이는 20대에 헤매던 것도 덜해서 세상살이에 자신감도 좀 붙을 때이죠. 그런데 40이 되면서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하고 가르마를 중심으로 한 가닥씩 올라오던 새치가 수십 가닥이 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스럽게 나이 들어야지 하고 호언장담해도 중년부터 노화라는 것이 훅 하고 치고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친구들을 만나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도 들려오며 노안이 걱정되어 씁쓸한 결명자차를 마시는 친구부터 면역력이 떨어져서 장생돌아지며 진해까지 안 먹는 게 없다는 친구도 생겨납니다. 물론 다들 젊어서는 한약은 쓰다며 입도 안 대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는 은발을 멋지게 기른 노후의 나를 꿈꿨습니다. 빛나는 은발을 단발로 커트하고 야외에서 우아하게 이젤을 펴고 나이프로 그림을 그리는 꿈을 꿨더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멋진 은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흰머리가 가르마를 중심으로 바둑판처럼 보기 흉하게 듬성듬성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화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단숨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마치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며 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자기 부정과 속상함과 받아들이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름이 늘어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노화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독불장군처럼 남 탓, 세상 탓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가 세상에서 동떨어져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번째, 걸어보세요.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굳이 운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과 경치를 벗삼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삶은 캄캄한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우리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이여 낭떠러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흔히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맘 편하고 걱정 없이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당장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걱정 없이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만약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걱정과 함께 소망마저도 사라져 무료한 삶이 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능력을 갖겠다고 하겠지만 가지고 나서는 분명히 후회하겠죠. 좋은 일과 나쁜 일, 심지어 제가 죽는 날까지 알게 된다면 그래서 삶에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며 설렐 일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가치가 있는 것일 테죠. 물론 나이가 드니 세상사 재미가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마치 세월이라는 굵은 나이테가 둘러쳐져서 단단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고목처럼 세상사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서 이제 와서 그런 기대 따위는 무의미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고난의 세월이었어도 남아있는 세월을 즐기며 남은 여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석학 키케로는 여생을 젊은이처럼 즐기며 사는 노인이야말로 인생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토닥이며 격려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